그리고 또 제가 포트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보라고 했었던 게 어떤 분야였죠? 일단 전기차랑 자동차였죠. 예. 네, 자동차. 40%는 자동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가 매물이 꽉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가거나 충분히 기회 줄 거라고 그랬죠. 보시면은 요 느낌 어떠신가요? 현대차. 정말 야금야금.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지지선 뚫었을 때 엄밀히 따지면 거래량은 늘었어요. 워낙 적어서 그렇지. 여기에서 미친 거래량이 나와서 아. 그런 거지. 여기도 거래는 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애플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감이 오. 오시죠. 거래가 늘었죠. 실망 매물 나왔고 이런 거를 또 이제 뭐라고 하더라 이게? 이거 W. 갑자기 나 이거 적산병 이렇게 올라가는 흑산병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락 추세일 때인데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 매물 나오고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길게 뽑아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매물을 교체한 거예요. 이렇게 털고 먹고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매수해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이런 애는 야금야금 매수. 매수죠. 맞습니다. 그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입니다. 그러면은 매수 주체들을 한번 보면 외국인 가관 이런 애들 막 다 들어와 있는데 그날 거래량 터진 날 보면은 외국인과 가관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90만 주 외국인이 사고 그렇게 장기 투자를 외치던 우리의 예, 개미들. 예, 존버 개미님들 털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도 막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 많죠. 당연히 좀 자동차를 갖고 있으라고 하고. 근데 이제 막 다 털고 나가고 있어요. 왜냐, 이 존버 이 회사의 미래를 믿고 이 현기차의 막 EGMP에 대한 그 플랫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현대차와 미래를 함께하고자 했었던 이 존버 개미님들이 여기 다 털고 나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털고 나갈까요? 현대차가 내가 샀을 때 다음날 바로 나르는 택시가 나와야 되고 다음날 아이오닉 5가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아니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지 않나요? 이런 게 보유 편향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뭘 나길 바라고 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은 이제 흐름 돌아서고 제가 맨날 설명한 것처럼 조정 끝났죠. 조정 끝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항 다 돌파하고 매물벽 소화하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벽도 소화를 하고 있고 얘는 충분히 매일매일이 눌림목을 주면서 가고 있어요. 계속 십자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네.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매수와 매도의 대결. 매일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일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러면 얘는 23만 6천 원 밑으로 이제 잘 안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23만 6천 원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동차 제가 기아차가 좀 더 좋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매물벽 때문에. 보시다시피 기아차는 이 저항을 어떻게 했나요? 점프로 돌파했어요. 갭 상승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도 이제 8만 8천 원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21선이고 5일선이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었죠. 그거는 이제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우선주가 갖고서 행복한 겁니다. 현대차 우선주. 저는 현대차 EUB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오늘 볼까요? EUB 아주 흐름 좋죠. 제가 갖고 있는 건 10% 올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어우 아름답네. 아름답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날
우리 장기 투자하고 EGMP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현대차와 함께 하기로 했었던 분들 여기에서 하락하셨네. 예. 여기 보면은 얘도 보면 어디가 저항했나요? 11만 5천 원이죠. 그거를 오늘 무슨 봉으로 큰 긴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이거는 이제 11만 5천 원에 다가오면은 눌림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이 옆에 여기 딱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시장이 빠졌는데 시장은 빠졌는데 오늘 왜 자동차가 왜 이렇게 세? 라고 할 때 미국 주식을 보면 돼요. 미국 주식에 보면 어제 미국이 빠졌습니다. 그 뭐 채권 매입한다, 매각한다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포드인가 올랐다고. 예, 포드 보시면 보이십니까? 오. 네, 보이세요? 이게 1월 달부터 지금 포드의 흐름을 볼게요. 2배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반대로 계속 조정이었죠. 그럼 현대기아차의 포드랑 GM은 아직 그 전기차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협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배터리면 보면 이번에 SK인가랑 포드랑 협력사하고 GM이랑 LG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는 우리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센데 어제 같은 날 보면은 어제 미국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제 7%인가 올랐어요. 이런 기업이 7% 올랐다라는 거는 엄청 센 겁니다. 얘네는 PBR이 지금 뭐 현대차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알아야죠. 얘네 흐름을 보면 얘네도 보면 여기 기준이죠. 뭐 11.3달러 여기가 보시면 저항이죠. 이거를 완전 여기 보시면 엄청난 양봉을 발했죠. 예. 밑에 거래량 예, 거래량 보이시죠?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들. 이래서 자동차주들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테슬라 우리의 테슬라 얘를 한번 볼까요? 흘러내리고 있죠. 예. 다 빠져야 돼, 이 게슬라는. 이거는 물론 여기가 지금 이제 이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딱 거는 데가 이제 지지선이죠. 지지선. 예, 여기를 안 깨는 게 좋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이 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차와 테슬라, 그러니까 이 신사업으로 들어왔었던 테슬라와 전기차 산업군들, 2차 산업, 2차 전지 주식들이 얘와 같은 흐름으로 지금 조정 중이고 반대로 그래서 저는 올해 자동차 비중을 40%하고 그 전기차 2차 전지를 20%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전기차 주식들도 좋았어요. 테슬라만큼 가지 못했지만 하지만 테슬라가 이러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원한 건 없어요.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조정을 거쳐요. 근데 올해 자동차는 제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저평가라고 그랬죠. 자산가치 이하라고 그랬죠. 하지만 올해의 자동차는 다르다. 자동차가 이제 여기도 나오잖아요. 테슬라는 조정인데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했던 뭐 포드 뭐 이런 애들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 GM, 예. 얘네도 보면은 흐름이 어떤가요? 좋죠. 얘도 어제 어땠나요? 이거 보시면 제가 항상 설명하는 저항을 긴 양봉으로 뚫고 넘어갔는데 밑에 거래량이 크지요. 그러면 오늘은 눌림목이죠. 근데 이게 눌림목이 여러 가지 눌림목이 있어요. 뭐 이렇게 뚫고 넘어간 다음에 전고점을 테스트하는 눌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가 하고 테스트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 옆으로 기면서 바로 상승하는 게 있어요. 엄청 센 경우는 요 옆에 이 지지를 뚫고 넘어간 이 지점에서 살짝 옆으로 한번 다음날 뭐 십자가 도지 한번 보여주고 위로 상승하는 건 정말 센 거. 근데 뭐 그래도 센 거지만 이 전고점을 넘어서 지지선을 테스트하려고 살짝 옆으로 늘렸다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엄청 센 것들은 바로 옆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가 왜 올랐는지 아시겠죠? 제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좋게 보고 수익률 높다라고 했었던 게 SL입니다. SL. 네, SL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LED 램프 있잖아요, 자동차. 이 시점이잖아요. 보시면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고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실렸고, 근데 다음날 보면 또 양봉. 그러니 엄청 세진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간 조정으로 눌림목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얘는 이 갈수록 지지선을 높이는 거예요. 지지선이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28,700원에서 지지선에서 이제는 37,000원, 31,000원 선 정도로 지지선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안 빠지죠. 그러면은 눌림목을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으로 눌림목을 준 애들은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요것 또한 눌림목이에요. 보면은 양봉 나오고 네. 아, 네, 눌렸죠. 둘 다 눌림목이에요. 그러면 얘는 매수 자리가 2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톡. 네, 여기 그리고 이날. 근데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럴 거면은 여기서 다 사는 게 좋지 않아라고 하잖아요. 미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비워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사면 당연히 수익률은 좋지요. 물론 여기 또한 눌림목이었습니다. 보면 맞죠? 얘는 차트로 하루 종일 설명하기 좋게 이쁘게 상승했네. 맞죠? 여기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넘고 눌림목. 이거는 이런 눌림목. 이건 가격 눌림, 얘는 기간 눌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샀어도 되죠. 그러면 얘는 매수 신호가 그러고 보면 3번 잡힌 거네. 근데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냐 그럼? 요 모습을 보인 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산 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자면 이때예요. 그러면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냐? 이것도 물론 기술적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의 가격을 안 사람인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할 매수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야, 이거 EPS랑 뭐랑 성장성으로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차트 볼 거 없이 저평가야. 사 한 사람들. 물론 그것도 알겠지만, 아니면 때론 그건 모를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야, 그럼 언제 사야 돼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언제 사야 돼에 대한 그림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 보시면 하나, 둘, 셋. 야, 그러면 분할 매수해야 할 때 언제 하면 저 1차, 2차, 3차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3번 한 사람은 진짜 돈을 많이. 네. 3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올라가면은 보시다시피 우상향이었는데 눌림목이었죠.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박스권이었죠. 이런 박스권이었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죠. 제가 이 박스를 왜 안 눌려? 빨간색으로 하시면. 이 박스권이 보이시죠? 이 박스권이었던 거를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우상행이었던 게 이평선들이 모아지고 있다가 다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 차트는 보여줬었고, 근데 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계산했으면 그냥 사셨어도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관련 주식은 이미 예전부터도 갖고 있었지만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 많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때 추가 매수는 이런 타이밍에 했죠.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양봉 나가는 날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초짜들이 하는 겁니다.
SL은 너무 이 차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이렇게 저항 올라가면 지지, 저항, 지지 이런 거 공부하기 너무 좋네요. 회사도 너무 좋고 회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화신 말씀드렸죠. 화신도 보면은 얘 보면은 보이시죠? 그때 저는 얘가 한 번에 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갑자기 현대차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미국에서 자동차 주식 올라가니까 바로 다음날 아까 말씀드린 눌림목이 그냥 하루 십자가 이게 그냥 눌림목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심하네. 예. 이런 거는 사람들이 무섭죠. 근데 보시면은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매수 잡아 했을 때 이렇게 잡으셔야죠. 근데 이런 게 부담스럽다 하면 다른 종목을 찾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는 거래가 터지고 뭐하고 한 거 보면 얘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오늘 윗골이 나왔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밑에 갖고 있었으면 얘는 보면 여기에서 사기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서 샀어야죠. 자동차에서 저번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센 저항을 뚫고 넘어갔는데 보면 눌림목이 여기서 나오고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매수는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매수 자리는 다 여기 동그라미 친 데들이 매수 자리예요.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매수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나는 너무 이렇게 센 것들만 많다. 다 좋아요. 만도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옛날에 무슨 뭐 기술적 결함 있는 거 뉴스 하나 내보내갖고 막 떨어뜨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이날이에요. 너무 티가 났어요. 이게 무슨 공매도 애들이 짠 것 너무 옛날 기사 갖다가 여기 내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바닥 따지기를 했죠. 그 뉴스는 사실 이미 옛날에 나왔던 뉴스 재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표현을 기자님 앞에 쓰면 안 되는데 이 새끼들이. 아니요 쓰셔도 돼요. 그러면 얘의 매수 자리는 어딜까요, 기자님? 얘의 매수 자리는 저기 위에 저 오른쪽 끝에 여기 말씀하신 예,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거기 예.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이 다 밀집되어 있고 매물대가 올라와 있죠. 거기를 이게 골든 크로스 났을 때 거래량이 늘었죠.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늘었죠. 뚫고 올라가고 이평선 밀집됐던 것들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니 요거는 여기가 매수 자리였죠. 여기는 너무 좋은 매수 자리였어요. 매수한 사람이 더좀 부럽겠네. 예. 쭉 올라가. 그러면 얘는 눌림목 또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올라갔으면 이제 계속 가나요? 계속 갈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지지선이 어디예요? 저항선이. 저기 네, 요거죠. 보면 요 앞에 다 보이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 이하에서 매수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 되겠죠. 화신처럼 옆으로 가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전 모습처럼 이렇게 눌렀다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나 만두가 너무 사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두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저 옛날 뉴스인데 뭐 별거 아닌데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산 거고요.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고 그게 아니었나 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구나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한번 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매수 자리가 한 번, 두 번, 눌림목. 그러면은 만도가 내가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월요일 날 7만 원 이하로 빠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눌렸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68,000원이에요. 1% 2% 차이입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월요일 시초가에 30% 담으시고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매수 자리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랑 친한 친구가 만도를 여기서부터 물려있고 나 진짜 더럽게 팔고 싶다라고 할 때 언제 팔으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야, 그럼 좀만 더 기다렸다가 그 거기 72,000원에 팔아. 근데 나는 더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장기 투자자였잖니. 응? 그러니까 넌 여기서 팔고 싶겠지? 그러면 72,000원에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 난 72,000원에 억울해. 나 73,000원에 샀는데 근데 팔고 싶어 미치겠어. 언제 팔까라고 했을 때는 80,000원에 팔으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 다 돌파한다고 봅니다. 다 돌파한다고 봐요. 이런 기간 조정을 이게 거친 거는 또다시 이 지점에서 맞고 떨어지진 않고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이렇게 탁탁탁 결국 뚫고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면 나 아예 안 간 거 사고 싶어. 실적도 좋은 거 사고 싶어 하고 할 때 대형주 사고 싶어 할 때는 현대 글로비스 사시면 돼요. 이게 너무 바닥이죠. 이제 얘는 너무 좋죠. 이평선 다 모여 있죠.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죠. 여기 보면 이평선 다 모여 있고 무슨 생선 가시처럼 계속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있고 이평선 다 모여 있고 매물대도 조금씩 넘고 올라가고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면 얘는 올라가요. 그러면 글로비스가 뭐 하는 회사냐? 현대기아차가 차를 만들면 수출을 하죠. 그 배 보셨죠? 글로비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정의선 회장님이 부회장님인가 아주? 그분이 여기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현대차 신사업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부담 없이 지금 들어가도 돼요. 아무 부담 없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현대기아차가 해외에서 안 먹힐 것 같아. 미국에서 지지율 10%가 넘었다는 게 뻥 같아. 수출할 리가 없어 하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진짜 10%가 넘었고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방향이 정의선이 뻥을 칠 것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땐 그게 뭐 부담 없잖아요. 얘는 보면은 저항선이 그러면 어딘가요? 얘는 너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바로 위에가 바로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요거를 뚫고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21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있죠. 요 선이죠. 기자님도 한 저랑 이런 방송 한 10번만 해보시면 따로 유튜브 내서 30만 원씩 받고 그러면 나는 작은 기업에서 사고 싶다. MVH 보세요. MVH 얘 차트 보면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 다지고 이제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나고 올라와서 무슨 목? 눌림. 네, 눌림목이죠 여기. 그런데 거래량까지 해주면 난리 네, 났는데. 그렇죠. 근데 얘는 거래량이 너무 안 터져서 이게 후졌나? 뭐 실적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적이 안 나오나? 그리고 얘가 그러면은 내연 기관만 하는 회사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되죠.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너무 없어요. 쫙 늘어났죠. 근데 이런 애들이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떡상. 왜 시가총액이 1,600억 되고 그럼 실적이 안 나오나 보면은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작년 대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몇 배 늘었죠? 3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 늘고 그러면은 얘는 내연기관만 하나 봐. 뭐 하나 보면은 여기 써 있죠. 전기차 배터리 부분 사업 추가.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투자 관련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또는 증가세를 보임. 올해 EGMB 전기차용 배터리표 모델 제조 이렇게 뚜루루루 나온다. 모두 기대됨.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럼 이게 뻥인가? KB증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뻥을 써놨는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전기차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회사. 이것도 좋죠. 이 회사 3기. 얘도 보면 완전 눌려있죠. 그러네요. 네. 센 애들이 있고 눌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뚫릴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 살짝. 예, 지금 살짝 골든크로스 날려고 지금 기름칠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 침을 발라놨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L, 화신, 뭐 한국단자 이런 회사들도 너무 좋잖아요. 뭐 차량용 커넥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얘도 보면은 센 애들은
먼저 움직였죠. 그러면 후발주자로 가는 애들을 노리셔도 돼요. 그러면 뭐 얘네 사시는 게 좋지요. 당연히 현대차하고 현대차 EUV, 기아차, 뭐 현대위아, 뭐 현대모비스 이런 거 사시면 좋은데 두 개 갖고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대형주 하나와 소형주 하나. 수익률 대장은 현대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대형주도 그럼 얘는 보면은 아주 그냥 눌림목도 아까 말한 화신처럼 세죠. 옆으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상황이 눌림목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얘를 사실 거면 95,000원까지 살짝 눌림목일 때 사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5일선이 올라오는 게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사셔도 돼요. 그럼 얘는 엄청 센 거예요. 실적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센 애들 있고 안 간 애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삼기, 뭐 네. 성창오토텍 이런 회사도 좋아요. 얘도 보면 이렇게 또 차트가 비슷하죠. 무슨 목인가요? 이게 여기 골든크로스 나고 네. 양봉 나고 여기 이 상황은 눌림목. 그러면은 얘는 매수 자리가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여기 보면 골든크로스 이후에 하나, 둘, 쭉 예, 쪽에 하나 더 있네. 예, 여기도 지금 눌림목이죠. 저기 앞 뒤에도 눌린 거 있는 것 같아. 여기도 눌림목이죠. 그 얘는 계단식 상승이다라고 하잖아요. 오. 네, 계단식 상승이에요. 지금 얘는 매수 자리가, 얘는 공기 정화 시스템 뭐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오? 그냥 뭐 미세먼지 해도 옛날에는 뭐 미세먼지 한다고 가구, 뭐 수소차 뭐 한다고 가구 뭐 이랬어요. 근데 회사 나쁘지 않아요. 뭐 차량용 뭐 에어컨 필터든 뭐든 뭐 하는 회사예요. 보면은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는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량만 한번 터져주면 얘는 가벼운 종목이라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거래 터질 때마다 윗골이 달았죠. 윗골이.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많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뉴스가 많으니까 거래 터지고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 딱 털고 나가시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날짜 확인해 보면 뉴스가 분명히 좋은 뉴스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털리고 갔다가 털리고. 근데 보면 기관은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뭐 이 가격에 지금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해보자.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20%밖에 안 돼요.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러면 얘는 기자님 친구가 나 성창오토텍을 샀어. 그러면 얼마에 팔까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거기요. 예, 맞습니다. 1,500원에 팔어 이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뚫고 넘어가면, 아니면 1,500, 그러니까 다시 자동차 전체 흐름이 돌아오고 있으니 1,500원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30% 팔고 올라가면 차라리 더 사라. 그때 눌림목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 박스권에 또 떨어질지 모르니 20% 비중은 덜어내보고 20% 덜어냈는데 다음날 올라가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양봉에 거래량 나오면서 올라갔어. 그럼 눌림목에 추가 매수해라. 야, 그러면 나 손해지 않아? 손해가 아니라 안전장치도 걸어두는 거죠. 왜냐면 또 이 박스권에 맞고 또 떨어지면은 그땐 또 징징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 상황이 됐을 때 20-30% 덜어내고 올라가서 눌림목 됐을 때 다시 사면 돼요. 그래봤자 몇백 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오를 거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요. 아예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거 듣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들으시면 계속 이거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매수 자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매도 자리도 어떻게 보는지. 왜냐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목 좋은 건 알겠어 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날 너무 사고 싶더라도 눌림목까지 기다려 보시고, 이날 너무 사고 싶더라도 눌림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성격이 급하다 그럼 양봉 나오는 날 한 30% 따라간 다음에 눌림목에 추가하시고,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양봉 나온 날 샀어요. 너무 막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 다음날 음봉 나오니까 막 달달달 떨고 막 이도 막 다다다닥 하고 막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예.
그럴까봐 분할 매수라는 아름다운 게 있는 겁니다. 풀매수가 네, 풀 매수는 정말 풀이 뭐죠? 풀장. 풀리지 않나요? 네, 빠져 죽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아 네. 뭐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근데 또 뭐 안간 작은 종목 보면은 얘도 구형테크 보면 얘도 이제 시작하는 느낌 나죠. 그럼 좀 다지는 네. 다지기 시작. 실적 구린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찾아보세요. 실적이 구려서 제가 과연 얘기했는지. 지금 매물벽도 지금 넘어섰죠. 네. 그럼 얘는 눌림목이 온다라고 해도 네. 이제 지지선이 네. 여기로 바뀐 거죠. 네. 거기.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분할 매수할 때 분할 매수할 거 없이 그냥 사도 되겠네요. 그냥 이건 네, 얘는 그냥 사도 될 것 지금 같아요. 사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회사들 뭐 아까 뭐 화신, 뭐 SL, 네. 뭐 이렇게 뭐 한국단자 이런 애들은 좀 부담이 있다라고 음. 하면 만도 같은 거 아니면 대기업 하나 사시고 네. 뭐 구형테크 저번에 얘기한 뭐 DIC도 먼저 움직였어요. DIC가 어딨냐? 다 실적주입니다. 보면 얘도 보면은 계단식 상승이죠. 정확하게 눌림목 네. 보여주죠. 물목하고 21선이 밑에 있고 이렇게 우상향 정배열로 바뀌고 있죠. 되게 좋은 겁니다.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이쁘네요. 예.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네. 야 그럼 언제 팔으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선을 지금 타고 움직이고 있죠? 21. 예, 그럼 21선을 이탈했을 때 일부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돼요. 21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21선을 타고 눌림목도 얘도 아까 SL처럼 눌림목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럼 언제 사야 될지 따라갈 필요가 없다.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보면은 이렇게 매수 자리 21선을 타고 가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전고점에 부딪혀 있으니 이거를 넘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전고점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네. 그러면은 요쯤에서 사신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셔갖고 본전이었으니 팔고 싶은 본전 심리 좀 제발 극복하세요. 투자를 본전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수익 내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산 가격에 왔을 때 왜 팔아요? 왜 본전이야? 나는 그 이해 못합니다. 그 본전 심리 극복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거래량과 매물벽을 제가 보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자의 90%는 본전 심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